안녕하세요. 라이더TV 어디 보고 해야 돼? 안녕하세요. 라이더TV 임성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쿠터는 스즈키에서 나온 스위시 125라는 스쿠터인데요. 일단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스위시라는 뜻은 이제 휙 뭐 이렇게 지나가는, 빨리 지나가는 그런 의성어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스위시라는 표현이 이제 이 스쿠터가 휙 지나갈 만큼 이렇게 빠르고 좀 날렵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장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스즈키에서는 일단 스위시 125가 등장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스프린터 스타일의 작고 날렵하고 빠른 이미지를 주는 이런 소형 스쿠터들이 이미 많이 발매가 되어 있었죠.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나왔던 이제 어드레스 125 같은 경우는 정말 스쿠터의 기본형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튜닝을 하는 즐거움을 주겠다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게 어드레스 125였고, 그 다음에 이제 GSR 125라는 스쿠터가 나왔죠.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위시 125의 계보는 어드레스가 아니고 GSR 125에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GSR 125부터 어떤 이제 그 상위 스포츠 기종인 GSXR 시리즈의 DNA를 입힌 스쿠터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전반적인 컨셉은 일맥상통합니다. 일단 가볍고 빠른 스프린터형 소형 스쿠터라는 점이 일맥상통하고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용도를 다 충족하지만 기본적인 컨셉트는 스포츠 스쿠터라는 점이 가장 비슷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이드라인을 한번 쭉 보시면은 스프린터 스쿠터답게 굉장히 날렵하게 빠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에 나왔던 이제 넥스나 GSR 125 같은 그런 스쿠터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이실 겁니다. 근데 특히 지금 딱 한눈에 제일 먼저 뜨는 게 여기 이제 스즈키라는 레터링이 크게 있고,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 같으시죠? 앞에 저희가 소개드렸던 GSXR 1000, 그러니까 슈퍼스포츠 기종에서 그대로 본다운 요 모토GP 컬러가 지금 스페셜 컬러로 들어가 있는 스위시 125인데요. 기본 컬러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컬러가 굉장히 국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화려한데도 사람들이 은근히 이렇게 개성 있는 컬러를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드리는 이 컬러도 지금 한눈에 봐도 약간 나쁘게 말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하면 굉장히 개성 있고 강렬하고 어디 있어도 굉장히 눈에 확 띌 것 같은 그런 아주 개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신 모델인 만큼 일단 굉장히 전자장비라고 말하기엔 조금 약하지만 아무튼 앞뒤 테일라이트, 헤드라이트가 전부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고요. 다른 것보다 일단 이미지가 최신 스쿠터 같은 이미지가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광량도 밝고요. 그리고 어떤 응답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고 일단 보기에 굉장히 멋있죠. 하이테크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빛깔로 강하게 들어옵니다. 테일라이트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슈퍼스포츠 기종 못지않게 간결하면서도 스포티하게 가로 두 줄 이렇게 연발광 비슷한 타입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브레이크 등을 키면 이렇게 제동등이 들어옵니다. 역시 최신 스쿠터인 만큼 계기판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풀 디지털로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일단 타코미터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속도계가 가운데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계, 주행거리, 적상거리계, 그다음에 시계, 이런 식으로 스쿠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잡다한 기능은 별로 없고, 이제 기본적인 스쿠터인 만큼 부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고요. 기본적인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좀 알 수 있게 하면서도 현대적인 구성으로 표현했다는 게 그래도 역시 이제 최신 스쿠터다운 그런 면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휙! 자, 그 다음에 시트에 앉아봤는데요. 이 소형 스쿠터 시트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앉았을 때 엉덩이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 좁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들고 널찍한 편이고요. 그리고 재질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뒷좌석도 생각보다 널찍합니다. 보통 이 급의 소형 스쿠터들은 장시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프거나 베기거나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위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넓게 시트가 빠져서 몇 시간 정도 주행을 해도 엉덩이가 아프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를 돌려서 시트를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면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이것도 약간 전반적인 스쿠터 크기에 비해서는 수납 공간이 꽤 넉넉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일단 풀페이스 헬멧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에 또 글러브라든지 기타 소지품들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꽤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에는 일단 대부분의 스쿠터가 그렇듯이 글러브 박스가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글러브뿐만이 아니고 어떤 물병이나 음료수 같은 거 그 정도도 충분히 넣을 수 있게 공간이 굉장히 깊고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주유구를 할 수 있게, 주유구가 바로 이렇게 원터치로 열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모든 건 다 키로 작동이 된다는 점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여기 USB 충전 단자가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이 캡이 굉장히 크고 두툼하고 좀 두껍게 생겨가지고 방수 기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생긴 거는 좀 투박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썼을 때는 실용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 앞쪽 발판 부분이 뭐랄까 이렇게 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모난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서, 물론 이렇게 앉았을 때도 다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하기도 한 장점이 있는데, 어떤 뭐 트렁크에 집어넣기 어려운 약간 큰 모양의 짐이나 이런 것들을 임시 방편으로 잠깐 실을 때, 그럴 때도 굉장히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밀어넣고 잠깐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가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이런 돌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배려라고 할 수가 있죠. 신발이 이제 미끄러지거나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뭐 급격한 가속이나 제동 이런 것들을 할 때 신발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은 뭐 올려놓은 짐이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특히 위험할 때가 이제 비 오거나 그랬을 때 놓으면 미끄러울 때, 신발 밑창이 젖어 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 수지다 보니까 밟았을 때 쭉 미끄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돌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트했던 스쿠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즈키이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덤 스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터치로 누르면 바로 나오고, 다시 가볍게 누르면 닫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리어 그랩바 같은 경우도 동승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어떤 지탱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손으로 쥐고 또 가감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인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파츠이긴 한데 동시에 이게 디자인적으로 고려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약간 좀 짐차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보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는데, 스위시 125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많이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디자인하고 잘 어울리게 날렵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뒤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위치도 잘 고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전반적인 차체 컬러랑 딱 맞아서 이질감이 전혀 안 드는 스포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일단 동력 성능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기량은 124cc입니다. 그리고 공랭식 4사이클 SOHC 단기통 엔진이고요. 일단 배기량이 뭐 125cc 스쿠터들은 사실 뭐 추적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스즈키 에코 퍼포먼스라는 기술이 적용이 돼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한,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엔진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엔진 효율성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연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WMTC 모드, 그러니까 이제 실용 연비 측정 모드로 계산했을 때 약 50.1km, 리터당 1리터에 50.1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주행에서는 아마 그거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휠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0인치 사이즈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인치 휠을 사용한 소형 스쿠터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일단 기동성이죠. 민첩성과 기동성, 그리고 이제 연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구름 저항이 적고, 스위시도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스쿠터이면서도 효율을 많이 생각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10인치 휠을 전후로 채택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앞뒤 다 엑시스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본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동식 2포트 캘리퍼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용을 했지만 뒤에는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동력 자체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정립식 서스펜션을 앞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포크 부츠를 채용을 했는데 뭐 보기에도 굉장히 터프해 보이고, 여러 가지 뭐 오염이라든지 이너 튜브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액세서리인 것 같습니다.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이제 듀얼 타입으로 뽑혀 있어가지고 지금은 적재하거나 할 때도 충분히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뭐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초기 하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뒤쪽에 이제 휀더가 길게 나와 있어서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스포티한 디자인은 많이 해치지를 않아서 뭐 그런 것들은 역시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듀얼 타입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정교한 스로틀 조작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스즈키에서 최근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이지 스타트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키 온을 한 상태인데 브레이크를 잡고 버튼을 이렇게 셀프 스타터가 돌아서 시동이 터질 때까지 누르고 있는 타입이 아니고, 한 번만 살짝 터치해주면 알아서 돌다가 시동이 딱 터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스쿠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도심 주행을 굉장히 쾌적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동 수단이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스포츠의 감성을 더 씌운 그런 이런 컬러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단순히 내가 스쿠터를 이동용으로만 타겠다보다도 스쿠터를 타긴 하지만 여기에 약간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갖고 싶다, 그런 개성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위시 125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어떤 스포티한 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만족시키면서 두루두루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상용 스쿠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즈키 하면은 옛날에 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스즈키의 S가 사실은 뭐 스쿠터의 S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농담이 나올 정도로 스쿠터, 특히 소형 스쿠터 쪽에 굉장히 강세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드레스 125라든지 뭐 넥스, 그다음에 GSR 125 이런 모델들이 인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았었죠. 스위시 125도 그 당시의 인기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동력 성능이라든지 전체적인 기계적인 성능을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어떤 우리나라에 다시 이제 소형 스쿠터 붐이 일어난다면 이 스위시 125를 필두로 한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즈키에서 나온 스위시 125 모델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이드TV 임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